여러분, 2025년이 이제 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래 원했던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나요? 기회가 왔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풍수에서 연말은 단순히 한 해가 끝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운이 들어올 길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치 새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묵은 기운을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풍수 정리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해 운을 높이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현관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요? 신지 않는 신발들이 여러 켤레 쌓여 있진 않나요? 오래전에 고장난 우산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진 않나요? 택배 상자나 잡동사니들이 문 앞을 막고 있진 않나요? 풍수에서 현관은 기구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기운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 모든 기회, 모든 인연이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관 정리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선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들이 있을 겁니다. 낡아서 버리려고 했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잊어버린 신발들 말이죠. 이런 신발들은 과거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인 물건은 당신을 과거에 붙들어둡니다. 지금 당장 신발장을 정리하세요.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신발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가고 싶은가? 만약 갈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신발은 이미 당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고장난 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산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고장난 우산을 현관에 두는 것은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펴지지 않는 우산, 살이 부러진 우산, 손잡이가 망가진 우산은 모두 버리세요. 현관 바닥도 중요합니다. 현관 매트가 지저분하거나 먼지가 쌓여 있다면 즉시 청소하세요. 가능하다면 현관 매트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깨끗한 현관 매트는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나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 바로 그것이 운이 들어올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현관이 깨끗하면 기회도, 사람도, 돈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 가장 먼저 현관부터 정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2026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현관을 정리했다면 이제 거울과 창문을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그냥 지나치지만 풍수에서 거울과 창문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거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은 자기인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확인하듯이 거울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반영합니다. 집안의 거울들을 살펴보세요. 화장대 거울, 욕실 거울, 전신 거울, 현관 거울. 이 거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물때가 끼어 있나요? 먼지가 쌓여 있나요? 얼룩이 져서 흐릿하게 보이나요? 흐릿한 거울은 흐릿한 자기인식을 만듭니다. 얼룩진 거울 앞에서는 당신도 모르게 자신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말에 거울을 깨끗이 닦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의식입니다. 거울을 닦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올해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봤는가? 내 진짜 모습을 인정했는가?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봤는가? 깨끗하게 닦인 거울은 새해 당신이 자신을 명확하게 보고 자신감 있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거울을 닦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창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창문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바깥 세상의 에너지도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창문이 더럽다면 어떻게 될까요? 흐린 창문은 기회를 흐리게 만듭니다. 먼지가 쌓인 유리창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바깥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당신이 세상의 기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을 닦을 때는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깨끗이 닦으세요. 안쪽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깥쪽은 세상이 당신을 보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양쪽 모두 깨끗해야 명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창틀과 창문 모서리도 놓치지 마세요. 곰팡이가 생겨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다면 깨끗이 제거하세요. 이런 작은 부분들이 쌓이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운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거울과 창문을 깨끗이 하고 나면 집안이 훨씬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빛이 더 잘 들어오고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연말에 거울과 창문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과 세상을 다시 명확하게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새해에는 더 선명한 시야로 기회를 포착하고 더 확실한 자기인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가장 사적이고 중요한 공간인 침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회복의 공간이자 인연의 공간입니다. 하루 중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침대입니다. 약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의 에너지는 당신의 건강, 수면의 질 그리고 다음 날의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침대 밑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침대 밑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계절이 지난 옷,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심지어 오래된 박스들을 침대 밑에 넣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침대 밑에 물건이 가득하면 기운이 순환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 아래로 에너지가 흘러야 하는데 그 공간이 막혀 있으면 제대로 된 휴식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침대 밑을 완전히 비우세요. 정수납이 필요하다면 밀폐된 수납 박스를 사용하고 최소한으로만 보관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침대 밑을 완전히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고 깊은 수면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침구입니다. 이불, 베개, 시트를 마지막으로 세탁한 게 언제인가요? 한 달 전? 2달 전? 우리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고 피부 각질이 떨어지고 먼지가 쌓입니다. 침구가 더러우면 아무리 잘 자도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연말을 맞아 모든 침구를 깨끗이 세탁하세요. 가능하다면 햇볕에 말려서 태양 에너지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을 털고 베개를 말리고 매트리스도 한번 세워서 환기시키세요. 이 과정에서 올해의 묵은 기운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침실의 옷장도 중요합니다. 옷장 안을 열어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한 옷들. 이런 옷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 옷을 입고 나가면 기분이 좋아질까? 자신감이 생길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옷은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끝난 연애의 선물로 받은 옷이나 물건들이 침실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과거의 인연에 당신을 묶어둡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과거의 잔재를 정리해야 합니다. 침대 옆 협탁도 살펴보세요. 약 영수증, 동전, 잡동사니들이 쌓여있지 않나요? 협탁은 매일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보고 아침에 가장 먼저 보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어지럽다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어지러워집니다. 협탁 위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두세요. 물컵, 책 한 권, 작은 조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협탁은 평화로운 수면과 상쾌한 아침을 약속합니다. 침실을 정리하고 나면 그날 밤부터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잠들고 더 개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다음날의 판단력, 집중력, 에너지가 모두 향상됩니다. 침실은 당신이 재충전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공간별로 정리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집 안 어디에 있든 반드시 버려야 할 특정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위치와 상관없이 당신의 운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장난 시계입니다. 멈춰있는 시계, 배터리가 나간 시계, 태엽이 풀린 시계.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멈춰있는 시계를 집에 두는 것은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인생도 멈춰있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보면서 언젠가 고쳐야지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그 시계를 정말 고칠 건가요? 대부분은 그냥 방치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버리고 새로운 시계를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지갑입니다. 지갑은 돈과 재물의 상징입니다. 낡고해진 지갑, 구멍이 난 지갑, 지퍼가 고장난 지갑을 사용하는 것은 재물 운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지갑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지갑을 버릴 때는 그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 명함, 카드들도 함께 정리하세요. 몇 년 전 영수증,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명함, 해지한 멤버십 카드. 이런 것들은 모두 과거의 잔재입니다. 새 지갑에는 현재 필요한 것만 넣으세요. 세 번째는 깨진 그릇과 식기입니다. 금이 간 접시, 손잡이가 떨어진 컵, 깨진 그릇. 이런 것들을 아직 쓸 수 있어라는 이유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그릇은 불완전함과 손상을 상징합니다. 특히 식기는 매일 음식을 담는 도구입니다.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버리세요. 그리고 새 그릇으로 교체하세요. 완전한 그릇에서 먹는 음식은 당신에게 완전한 영양과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난 관계의 물건들입니다. 이별한 연인의 선물, 연락이 끊긴 친구와의 사진, 더 이상 좋지 않은 감정을 주는 추억의 물건들. 이런 것들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억이니까 버리면 미안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이런 물건들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나요? 아니면 씁쓸하고 아픈 기억이 떠오르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 물건은 당신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은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는 빈 공간에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입니다. 고장난 휴대폰, 작동하지 않는 리모컨, 케이블이 꼬인 이어폰들. 서랍 속에 쌓여만 가는 이런 물건들은 멈춰있음을 상징합니다. 고칠 계획이 없다면 전자제품 재활용센터에 가져가세요. 여섯 번째는 만료된 약과 화장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 오래되어 변색된 화장품. 이런 것들은 건강에도 해롭고 에너지적으로도 낡음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만료된 것은 즉시 폐기하세요. 이런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언입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버리는 것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가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가져갑니다. 관리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공간을 차지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정리입니다. 아무리 집을 깨끗이 정리해도 마음속이 어지럽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불을 끄고 작은 조명 하나만 켜세요.
촛불이면 더 좋습니다. 촛불의 따뜻한 빛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올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루지 못한 목표, 상처받았던 순간, 후회되는 선택, 용서하지 못한 사람, 놓아주지 못한 집착.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것들을 모두 종이 위에 꺼내놓으세요. 글씨가 예쁠 필요도 없고 문장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혼자 볼 것이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적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울컥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정리의 과정입니다. 다 적고 나면 그 종이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말해보세요.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언은 우주에 전달됩니다. 다 읽었다면 이제 그 종이를 처리할 차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금속 그릇이나 화로에 종이를 태워보세요. 종이가 타면서 연기로 변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당신의 과거가 정화되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불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종이를 아주 작게 찢어서 버리세요. 찢는 행위 자체가 단절과 정리를 의미합니다. 작게 찢은 종이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집 밖으로 내보내세요. 이 의식을 마친 후에는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남은 무거움이 빠져나간다. 내년 병오년은 화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변화가 빠르고 폭발하는 해입니다. 개운법을 통해 내년도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